안녕하세요. 3 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315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19년 9월 17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19년 8월 19일입니다. 오늘 주어지는 명식 기해년 개유월 정사 1이 되겠고요. 오늘의 일진 정사가 되겠습니다. 오늘 명식 정화일간이 6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고요. 제일 먼저 정화일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화라고 하는 것. 자, 어저께는 병화에 대해서 공부를 했죠. 병화라고 하는 것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면 양화에 해당이 되면서 뭐라고 했냐면 태양지화 즉 양중지존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늘에 떠 있는 태양과 같고 태양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만 자신의 빛과 열이 있다라고 하면 임수로서 수보양광 해주는 것을 매우 좋아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병화일간은 자신의 빛이 매우 밝고 맑고 깨끗하게 비춰주는 것을 좋아하는데 임수를 보는 것은 수보양광 좋지만 반대로 기토라든가 특히 무토 같은 것을 보게 되면은 하늘에서 태양이 떠 있는데 먹구름이 껴서 태양빛을 가리는 것과 같다라고 해서 토를 보는 것, 특히 무토를 보는 것은 그렇게 좋은 현상이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고요. 또 수 중에서 임수라고 하는 것은 병화를 수보양광하는 그런 공력이 있지만 개수라고 하는 것은 비록 육친론적으로 봤을 때 정관이긴 한다 하더라도 병화일간은 수보양광하는 그런 공력은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개수라고 하는 것이 전혀 용도가 없는 것은 아니고요. 개수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병화일간이 4월, 5월, 미월 같은데 내지는 인월 같은데 수월 같은데 태어나서 지지로 인호술 화국이 형성되거나 해서 병화일간이 왕할 때 임수가 없는 경우에는 개수로서 왕한 병화를 억제시켜주는 용도로서 필요하겠고요. 또 병화가 4월 같은 경우, 5월 같은 경우 이럴 때 태어났을 때는 임수와 개수를 같이 보는 것을 오히려 더 좋아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는 흔히 말해서 우리가 관살혼잡이라서 좋지 않은 국세를 이렇게 보기도 하지만은 병화일간이라고 하는 것이 4월, 5월 같은 때 태어났을 때 일간이 매우 왕합니다. 그래서 이 왕한 병화를 임수로서는 수보양광하는 용도로 쓰는 것이고요. 개수로서는 뜨거운 여름의 열기를 식혀주는 조후의 용도로서의 용도가 있기 때문에 이때는 관살 혼잡이 돼서 나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관살 혼잡이 돼서 좋은 경우도 이렇게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겁니다. 자, 거기까지 이제 정리를 하고 오늘 정화일간이라고 하는 것은 병화일간과 같이 똑같은 화이긴 하지만 정화라고 하는 것은 병화에 대립되는 것으로서 대립이 아니죠. 약간 좀 상반되는 것으로 음화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음화. 그래서 병화는 태양지하라고 한다라고 하면 정화 같은 경우는 등촉화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등촉하시죠. 등촉. 지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전기불이 이제 일상화되고 전기라고 하는 것이 제도화돼서 아주 유용하게 쓸 수 있겠지만 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만 해도 정전이 너무 자주 됐어요. 뭐 벼락 한번 치면 정전되고요. 비만이 오면 정전되고요. 겨울에도 추우면 정전되고요. 그래서 갑자기 불이 나가는 경우가 왕왕 있었죠. 그래서 집안에 초라든가 내지는 후레쉬 랜턴이라고 하죠. 이런 것이 집안에 그냥 기본적으로 다 있었어요. 기본적으로 없는 집이 거의 없었고 그때는 전기가 이렇게 지금같이 뭐 LED 등이라든가 이런 좀 밝고 깨끗한 것이 아니라 이제 30촉짜리 전구 내지는 60촉짜리 전구 이런 거를 썼었죠. 60촉짜리 전구 그거 만지면 화상을 입을 수도 있고요. 그 전구로 인해서 시장 같은 데서도 이제 그런 60촉짜리 전구 같은 걸로 이제 쓰는데 요즘 많이 안 쓰지만 그런 걸로 인해서 화재 같은 것도 엄청 많이 발생을 했었죠. 그래서 이 등촉화라고 하는 것은 그런 전기불 같은 경우도 정화로 볼 수가 있겠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촛불 내지는 호롱불, 하늘에 떠 있는 달, 그 다음에 별 이런 것들 다 정화로 놓고 볼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병화하고 정화하고 똑같은 화이긴 하지만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이 뭐냐면 저기 병화라고 하는 것은 태양지화로서 하늘에 떠 있는 태양은 어떻게 돼요? 스스로 빛을 발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지만 정화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빛을 발하지 못한다. 쉬운 말로 정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 라이터 보면은 두 가지 종류의 라이터가 있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전기 스파크를 일으켜서 라이터 불을 켜는 그런 것이 있겠고요. 아니면 부싯돌하고 이렇게 비벼가지고 불꽃을 일으키는 그런 것인데
엄밀히 따지게 되면 전기 스파크 내지는 부싯돌 이렇게 돌리기 이렇게 확 돌리면 불꽃이 튀죠. 그것이 바로 정화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그 정화는 순식간에 사그라들죠. 탁 하는 순간 반짝하고 없어집니다. 그것이 바로 정화라고 하면, 그 정화의 불꽃과 열기를 지속시켜 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가스라고 하는 것이 지속적으로 분출이 되어야지만 그 전기 스파크 내지는 부싯돌에서 나오는 불꽃을 인화해서 정화의 불꽃을 유지시켜 줄 수가 있는 것이죠. 내지는 전기, 아까 전구 얘기했지만 전구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돼요? 전기라고 하는 것이 계속 유입이 되고 전기가 들어와야지만 전기불을 계속 지속적으로 켤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가스불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불, 즉 정화라고 하는 것, 등촉화라고 하는 것은 고와 같기 때문에 반드시 스스로 빛을 발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목이라고 하는 인성이 있어서 정화의 불꽃을 유지시켜 주어야지만 정화가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목이라고 하는 인성이 필요한데, 정화한테서 필요한 것은 간목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고요.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승목이기 때문에 크게 정화를 불꽃을 인정하기가 좀 어렵고, 자칫 승목이 너무 많게 되면은 정화의 불꽃을 어떻게 돼요? 꺼트릴 수도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을목 같은 경우는 제가 전에도 신월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고초 인등격이 됐을 때는 어떻게 돼요? 을목을 쓸 수가 있습니다. 특히 신월에 비해서 6월 같은 경우가 고초 인등격이 되기가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신월 같은 경우에는 신월 자체 임수라고 하는 수가 있기 때문에, 을목이 있으면 승목, 즉 물기를 먹으면 풀이 되기가 쉽지만은 6월 같은 경우 월령 자체에 물기가 없기 때문에 햇볕만 좀 반짝 난다라고 하면 금방 마른 풀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월 6월에 고초 인등격을 논할 수 있겠죠. 수월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런 경우에 수가 많게 되면 고초 인등격이 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수가 없어야 되는 것이고요. 병화가 있어서 을목을 바싹 말려 주어야지만 고초 인등격을 논할 수 있다. 그렇다 하더라도 간목을 쓰는 것보다 을목을 쓰는 것은 어떻게 돼요? 정화를 인정을 하고 정화의 불꽃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공력이 많이 떨어진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기본적인 정화의 습성인 것이고, 간목을 쓰는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그냥 간목만 써서는 안 되고 반드시 경금이라고 하는 금이 있어서 경금으로서 간목을 벽갑해서 인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벽갑 인정이 필요하게 되겠죠. 간목, 벽자가 이 쪼개다 짜게다라고 하죠. 도끼로 장작 굵은 것을 짜게서 모두합불을 핀다라고 하는 개념이 벽갑 인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것이 기본적으로 정화의 습성이죠. 정화는 간목, 경금이 필요한 것이고, 간목은 경금, 정화가 필요한 것이고, 그 다음에 경금은 어떻게 돼요? 정화, 간목 이렇게 필요하시죠. 3세트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월령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화일간이 태어난 월령 6월이라고 하는 그런 계절입니다. 계절 6월은 어떻게 돼요? 가을이죠. 가을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신월이 초추, 초가을이라고 하면 6월은 어떻게 돼요? 중추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약간은 좀 깊은 가을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6월이 지나서 수월이 되게 되면 이때는 모추 내지는 개추 내지는 또 만추라고도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거는 수월이 되었을 때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6월이라고 하는 것은 가을, 즉 중추에 해당이 되고, 추석을 그래서 중추지절 내지는 중추절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하죠. 중추절이라고 하고 내지는 중추지절이라고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거 뭐 추석이라고 하는 뜻이고, 엊그저께 추석을 우리는 아주 행복하게 보냈습니다. 물론 행복하지 않으셨던 분들도 나름 있었고, 또 과음으로 인해서 숙취로 인해서 이제 고생을 하신 분들도 있을 것이라 이렇게 생각됩니다. 자, 그 다음에 6월이라고 하는 것은 금왕절입니다. 금이 오행상 금이 가장 왕한 그런 계절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사철 12개월 중에 가장 금이 왕한 계절이 바로 신유술월인데 그 중에서도 가장 금이 왕한 때는 바로 신월과 6월이 되겠죠. 신월과 6월 금 왕절이다. 술월 같은 경우는 물론 신유술 서방이기 때문에 금의 쪽에 이제 포섭이 되는
것으로 보는 그런 계절이 있긴 하지만 원래 수월은 4개월 진술충미월이라고 해서 이때는 금도 뭐 세력이 없다라고는 볼 수 없겠지만 기본적으로 토가 왕한 것이고요. 순수하게 금이 왕하다 이거는 신월이고 신월은 수가 있기 때문에 금수가 같이 왕한 것이고요. 수월이 오히려 오리지널 금이 왕한 그런 계절로 볼 수가 있겠죠. 반면에 정화일간 어저께 병화일간도 마찬가지겠지만 병정화가 공이 6월에 태어나게 되면 이때는 어떻게 돼요? 병지를 지나서 사지에 해당이 되죠. 화는 유의 이르면 이때는 어떻게 사지 즉 약한 때에 해당이 됩니다. 어저께도 설명드렸지만 음포태를 쓰게 되면 장생으로 볼 수는 있겠지만 오행의 왕상휴수사 즉 왕세를 볼 때는 절대 음간 양간으로 나눠서 보지 마시고요. 그냥 오행으로 봐서 그냥 양포태만 본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병정화가 공이 화이기 때문에 6월에 태어나게 되면 이때는 사지에 태어나서 매우 약하죠. 따지고 일간 약하고 금은 왕하다, 재성은 왕하다 해서 어떻게 돼요? 신약 어떻게 돼요? 제왕이죠. 신약 제왕 내지는 이거를 제다 신약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 재성이 약하기 때문에 재성이 왕하고 일간이 약하기 때문에 약한 정화를 생조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물론 6월 자체는 관살은 없어요. 임수라든가 개수가 없기 때문에 뭐 재성이 왕한 정도는 재성이 뭐 일간 정화를 극히하고 그러진 않잖아요. 그래서 크게 두려울 바는 아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왕한 죄를 감당을 못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재성으로 인해서 큰 손해라든가 큰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일간 정화를 생조 내지는 도와준 방신해 주는 것이 필요하겠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천간으로 임계수가 투출을 하게 되면 이거는 제다 신약이 아니라 제살태 왕으로 사주국세가 바뀌게 되면 살이 임수든 개수든 관살이 왕해지게 되면 이때는 왕한 재성이 관살을 정해서 일간 정화를 극해할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이때는 더욱 인성이라든가 비견겁제가 있어서 정화를 도와줘야 된다라고 보면 되겠죠. 자, 일단 중요한 건 정화는 동촉화와 같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인성이라고 하는 간목이 있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천간으로 간목 같은 것이 있어주면 좋겠고요. 지지로 뭐 예를 들어서 인목, 갑인이 나오진 않겠죠. 당연히 이렇게 인목 같은 거 있어주고 지지로 사화라든가 오화 같은 것이 있게 되면은 목으로서는 정화를 생존할 수 있겠고요. 사화, 오화, 천간으로 병화 같은 경우 정화도 마찬가지겠지만 일간 정화를 도와줄 수 있는 그러한 그것이 오행이 되겠는데 가장 중요한 건 정화는 어떻게 됩니까? 일단 정인의 간목을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정화는 간목을 얻게 되면 재살이 많은 것을 이렇게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특히 양간 같은 경우는 왕세에 크게 치중을 하지만은 음간 같은 경우에는 왕세보다는 조후에 더 치중하겠고요. 왕세 음간은 자기가 졸림만 한다라고 하면 뭐 관살이 왕한 것, 재성이 왕한 것 크게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래서 정화 같은 경우는 사오와 병정화를 얻는 것도 물론 좋겠지만은 정인인 간목 또는 지지로 인목 같은 것 보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게 되면 6월에 정화가 생하게 되면 일간이 약하고 재성이 왕하므로 약한 일간을 도와야 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가 되겠고요. 특히 관살 즉 임계수, 지지로 자해수 같은 것들이 많아지게 되면 이거는 말씀드렸듯이 제살태왕한 명이 되기 때문에 이때는 반드시 인성의 목을 얻어서 정화를 생조해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 오늘 명식 그 다음에 생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명식은 정화일간이 6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고요. 이거를 격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살펴보게 되면 음화인 정화가 음금인 유금을 받기 때문에 이거는 편제에 해당이 되죠. 어저께 병화가 유금을 받을 때는 양화가 음금을 받기 때문에 정제에 해당이 돼서 정제격이 됐었던 것이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음화가 음금을 받기 때문에 이건 편제격에 해당이 됩니다. 단 일간 자체가 6월에 정화가 6월에 태어나게 되면 약하고 금이 왕하기 때문에 제다신약이 된다라고 한 것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중요한 건 약한 일간을 생조 내지는 방신해 주는 것이
좋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일지를 놓고 보게 되면 사화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의 일진 정사일주가 되게 되면 정사일주는 뭐예요? 정사일주는 이건 간여지동이 되겠죠. 간여지동인 것 여러분 다 아시겠죠? 한번 정리 한번 해볼까요? 간목부터 시작하면 갑인일주가 간여지동이 되겠고요. 을묘일주가 간여지동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병오일주가 간여지동이 되겠고, 그 다음에 지금 했던 정사일주가 간여지동이 됩니다. 또 간여지동이니까 무토를 보게 되면 무진일주, 그 다음에 무술일주가 간여지동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히토는 기축일주, 그 다음에 기미일주가 간여지동이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경금은 어떻게 돼요? 경신일주, 그 다음에 신금은 신유일주. 이거는 천간지로 같은 것만 생각하기 때문에 이거를 굳이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임자일주 간여지동, 그 다음에 개해일주 간여지동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거 말고 간여지동은 없는데 중요한 거는 무오 같은 경우는 간여지동은 아니죠. 근데 일지가 이거는 양인이기 때문에 이것도 간여지동만큼이나 일간이 매우 왕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물론 이건 간여지동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간여지동인 경우가 되게 보면 부부해로 하기 힘들다, 난어해로라 이렇게 표현을 하겠죠. 근데 뭐 100%이 일주만 갖고 다 부분 불리하다라고 이렇게 사주를 보게 되면 큰 오류를 범할 수 있겠고요. 그거는 사주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개별적으로 살펴봐야지만 명확하게 알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당연히 오늘 같은 경우도 한번 살펴보시게 되면 6월에 정화일간이 약하기 때문에 일지에서 사화를 보게 되면 비록 간여지동이라 하더라도 정화가 뿌리를 둘 수 있는 것, 사화의 뿌리를 두기 때문에 일간에 뿌리를 두기 때문에 내 배우자 궁에 내가 통근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배우자의 도움을 내가 받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은 원령인 죽음하고 일지인 사화하고 어떻게 돼요? 사유 반합 회국하죠. 그러면 사화가 금으로 힘이 많이 쏠리게 되면은 사중 경금이 이제 살아나게 되니까 전반적으로 금이 왕해지게 되니까 이거는 재다신약한 명이 될 수밖에 없겠고, 그렇다고 해서 사중 병화가 전혀 용도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사유 회금이 되지 않았을 때 정화가 사중 병화에 뿌리를 둘 수 있는 것이 예를 들어서 80% 90%였다라고 하면 이렇게 사유해감하게 되면 40% 30% 20% 밑으로 확 떨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전혀 사중 병화를 못 쓴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한번 또 생각해 보시고, 이렇게 재다시하게 되는 중에 연주를 보게 되면 기해년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월간에는 개수가 이렇게 투출되어 있습니다. 자, 재성이 왕하고요. 재성이 왕하고 관살이 같이 왕하죠. 그러면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재다신약에서 그친 것이 아니라 관살을 받기 때문에 이거는 사주 격국이 또 바뀌죠. 뭐냐? 재살 태왕이라고 하는 사주 격국으로 바뀌게 되면, 재성만 왕했을 때는 정화가 극해를 받지는 않지만 이렇게 관살이 많게 되면 왕제가 관살을 생겨서 관살이 나를 공격하게 됐기 때문에 이거는 관살의 공격을 내가 받게 됩니다. 그래서 특히 개수 7살이 투출하게 되면 반드시 이 7살은 제해해야 된다고 했죠. 일간이 약하기 때문에. 다행스러운 것은 기토가 투출되어 있어서 이 기토가 개수를 제하고 있습니다. 이걸 갖다가 돼요. 정화 입장에서 기토는 식신에 해당이 되고 식신으로서 7살 개수를 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식신제살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제가 이거 을묘일주 할 때 을목이 6월에 태어나게 되면 이것이 바로 7살격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사주에 7살이 있으면 화살을 하든 제사를 하든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제 강의 중에 유튜브 강의 중에 식신제살, 살인상생, 상관제살 찾게 되면 강의가 있으니까 좀 더 알고 싶으신 분들은 그거 한번 참고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토가 개수를 재해서 식신 제살이 되는데, 일간 자체가 뿌리가 없게 되면 오히려 이거는 제살 태양한 상태에서 극설교집으로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사화를 얻었다 하더라도 이 사화가 금으로 많이 화했기 때문에 오히려 관살이 아직 더 왕한 그런 사주 명식이 됩니다. 그래서 생시에서는 목과
같은 인성 내지는 비경급제 화가 있어서 정화를 좀 더 생조 방신해 주어야지만 이 왕한 관살 그 다음에 식신 제살이라고 하는 틀도 내가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상황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생시를 얻는 것이 도움이 될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생시 경자시를 한번 보죠. 경자시. 경자시가 되면 자수를 보게 되면 정화 입장에서 칠사를 보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이 자수, 이 개수는 금의 생주도 받고 해수에 뿌리를 두고 자수에 또 통을 하게 되면 이거는 왕살에 해당이 되는데 경금마저 어떻게 돼요? 얘를 생해주겠죠. 그러면 이 기토가 뿌리를 줄 수 있는 것 단지 사화뿐인데 사화도 금하고 사유 회금하기 때문에 이 기토가 뿌리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뿌리가 전혀 없진 않지만 능히 이 칠사를 제할 수 있는 공력이 극히 떨어지기 때문에 제사람이 매우 약해지게 되겠죠. 이런 경우에는 이 경금 자체도 나한테 도움이 되지 않고 자수도 남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사주가 어떻게 돼요? 울로에서라도 목화운을 봐서 화토가 왕해져서 개수 칠사를 제해 주어야지만 내가 살 수 있는 것이지 이게 다시 금수운으로 향해 가지고 관살이 살아난다라고 하면 정화일간이 어떻게 관살을 그걸 감당할 수 있을지 좀 걱정이 되는 그런 사주로 바뀌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신축시가 된다라고 하면 이거는 지지를 어떻게 돼요? 사유축 금국을 완전히 구성을 하게 되죠. 대개 음간 같은 경우는 이렇게 국을 이루고 이렇게 신금이라든가 경금 같은 것이 투출하게 되면 이거는 종격을 이루는 경우가 많아요. 재성으로 종화하기 때문에 기명 종재격이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거를 갖다가 기명 종재격으로 봐도 되겠고요. 굳이 이건 사화가 있기 때문에 종재격으로 보지 않고 그냥 내격으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거 보시는 분들은 뭐 어떻게 보든 간에 임상을 통해서 확인을 한번 해보시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일단은 개수는 어렵사리 기토가 이게 제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경우 제가 쉽게 종격으로 보진 않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그냥 내격으로 봅니다. 그래서 기명 종재격으로 보지 않고 내격으로 보는데 운은 어떻게 돼요? 목화운으로 가서 약한 일간을 도와주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갑진시를 한번 보게 되면 갑진시가 되면은 진이라고 하는 것은 토에 해당이 되는데 갑목의 뿌리가 되는 거예요. 이 진토가 나쁜 것이 아니라 물론 이 진은 토의 뿌리를 기토의 뿌리가 되기 때문에 개수를 능히 제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진토라고 하는 것은 습토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갑목이 뿌리를 둬서 능히 화살도 할 수 있고 정화를 생해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선생님 경금이 없어가지고 벽갑인정 되기가 힘들지 않을까? 자, 사유회금하게 되면 원령 자체 그 다음에 사중 경금이기 때문에 능히 금이 왕하기 때문에 벽갑인정 크게 생각할 필요가 없겠죠. 능히 을지 자체가 금이 왕한 때이기 때문에 이거는 갑목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좀 더 정화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는 좋은 생시가 아닐까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병오시가 된다라고 하면 물론 이제 목은 얻지 못했다 하더라도 정화가 오화의 뿌리를 두고 겁재인 병화가 이렇게 투출해서 정화를 이렇게 생주해 주게 된다. 요것이 합의되지 않았다라고 하면 이것도 일간이 좀 왕한 것으로 볼 수가 있어요. 왕한 것으로. 근데 이런 사유가 합해서 금으로 화했기 때문에 오히려 기세는 어떻게 되냐면 금 쪽으로 많이 더 치우친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를 갖다가 숫자를 세죠. 정화 화 하나, 둘, 셋, 네 개, 그 다음에 수 두 개, 금 하나, 토 하나. 그러면 금기는 약하고 화가 왕하니까 이거는 일간이 아주 왕한 사주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원령을 기부하면 그래서 사유 회금하게 되면 벌써 금의 기운이 엄청나게 왕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왕금이 수를 생해주기 때문에 이거는 화에 비해서 금수가 더 왕한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주의 핵심이라고 하는 것은 왕세와 한여를 어떻게 명확하게 보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사주를 볼 수 있는 명확한 잣대가 있는 것입니다. 이걸 숫자 세 가지고 왕세 보는 것 그다지 이렇게 신뢰성 있는 사주 간법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것 일간을 강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원령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원령의 형충해합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에 따라서 사주 국세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것을 잘 살피는 것이 사주를 보는 가장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것인데 이 가장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것을 사람들이 간과하고
심도 있게 살피지 않기 때문에 사주 명식 보기가 어려워지는 겁니다. 중요한 것, 어려운 것을 자꾸 보려고 하지 말고 쉬운 것을 명확하게 아는 것이 사주 명리학을 빨리 정복할 수 있는 지름길이 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너무 잡다한 것을 많이 알기보다는 간단하고 가장 기초적인 것을 명확하게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 미분 적분을 푸는 것은 중요한데, 그죠? 굉장히 상당한 실력이 있어야 되겠죠. 근데 그 사람이 구구단을 모른다라고 하면 미적분은 어떻게 돼요? 허상인 거예요. 그죠? 제가 어떤 주의에서 말씀을 드리는지 아실 거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보지 않은 생시를 한번 더 살펴보시고요.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